더불어당이요, 지금 김종인 대표를 어떻게 할 건지, 즉 김종인 대표를 조기에 내리고 전당대회를 잡아서 경선을 할 건지, 합의 추대를 할 건지, 아니면 좀 연기해서 김종인 대표를 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연말 정도까지 더 끌고 갈 건지, 이런 논란을 4일 당선자하고 이 당의 당무위원 연석회의에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와중에요, 김종인 대표가 어제 예방을 온 일본 대사한테 한마디를 했습니다. 한일 이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합의를 했는데 이행이 잘 안 됐다. 이행 속도가 빨라야 된다 말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김종인 대표는 3월 초에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이렇게 외교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도 한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이 야단이고 신경민 의원 등 더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머리 숙여 사과를 하고, 또 거기에서 그냥 이 소녀상 철거 등을 논하는 문제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가 그런 조건 달지 말고 빨리 해야 된다고 애둘러 또 해명까지 하면서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졌는데요. 저는 야당이 과거에 광우병, 장갑차 사건, 또 한미 FTA, 더 나아가서 이번에 위안부, 또 국정원 댓글, 이런 문제에서 당내에서 조금만 합리적인 이야기거나 중도나 보수적 취향과 맞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용납치 않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제거했습니다. 오늘날 국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친노라고 비판하는 말 속에는요, 친노라는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노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친노가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친노라는 것은 결국은 포괄적으로 이런 이념적 이슈, 사회적으로 야권의 바탕이 되는 사람들과 관계된 이슈와 관련해서 또 적대성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여권이나 보수적 기관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조리돌림을 시켜서 아작을 내버리는, 그래서 그 정치인은 다음 공천에서도 물 건너 가버리고 결국은 정치권을 은퇴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야권에 횡행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모택동 시대 때 모택동의 묵시적 지원과 방조 속에 이루어진 강경파들, 즉 장외의 대목군들을 동원해서 한마디로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들을 이렇게 제압을 하던 이 중국에 있어서 홍위병 사태와 유사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 민주당을 탈당할 때 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외부의 운동권들이 당에 몰려왔을 때 공개적 석상에서 기자가 있는 데서 공개 당의 공식 회의에서 지금 홍위병 사태를 유발하는 일이 당 내부에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이 당을 떠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에 더민주나 국민의당 할 것 없이 지금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홍위병 이점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홍위병 이점을 우리가 뛰어넘어야만이 한국 사회는 야당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고 여야 정치가 발전적으로 정말 올바른 진보의 아젠다, 정말 올바른 개혁 보수적 아젠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야권을 뒤덮고 있는 이런 부분들, 성적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원죄가 되어버리면서 주홍 글씨를 낙인을 찍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야권의 극복 없이는요, 대한민국의 야당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또 집권해도요, 한마디로 더 큰 재앙을 남기고 금방 쫓겨날 겁니다. 제가요,
우리 한국의 새누리당 같은 보수 정당이 이 기득권과의 관계를 제대로 단절하지 못하고 그 손바닥에서 놀아나는 것을 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권의 정당들이 이 홍위병 이점에서 야권을 둘러싸고 있는 몇 가지 이념적 어떤 틀이나 쟁점적 어떤 사안, 그것은 물밑에 굉장한 이념적 문제를 담고 있죠. 자, 위안부 할머니 반일, 장갑차 사건 반미, 한미 FTA 반미, 뭐 평택기지 반미, 제주 해군기지 반미, 친중. 한국의 반일 반미의 근원은 친북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세월호 사태. 본질적 핵심은 사고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부패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정권이 무능했습니다. 정권은 무능한 부분에 대한 심판만 지면 되고요. 부패 네트워크의 청산과 이 사태에 들어간 비용을 제대로 정리해서 제대로 배상하고 정산하는 부분은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정권의 책임으로만 귀결되면서 정말로 부패 네트워크 청산도 하지 못했고 국민의 혈세로 이 모든 일을 다 메꾸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겁니다. 왜 접근이 안 됐을까요? 자, 이런 것처럼 이런 어떤 한 야당의 건드릴 수 없는 터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역들, 성역들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가 거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야권이 저런 사람이 막말을 좀 해서요. 아니, 문재인에 대해서 막말하면 안 됩니까? 안철수에 대해서 막말하면 안 됩니까? 저는 대한민국 정치권에서요, 막말하는 사람이 좀 나와서 그 막말 속에 담겨있는 진실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막말이 상대방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당할 수준이 아니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트럼프는요, 온갖 소리를 다 하는데 저는 트럼프의 그런 막말이요, 미국 사회를 갖다가 가리고 있는 거대한 기득권 집단의 위선을 파헤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김종인 대표의 막말이 한국 사회에, 한국 정치의 위선을 파헤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김종인 대표요, 가장 먼저 가습기 사망 특별법 청문회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정말 잘한 거라고 봅니다. 이거 새누리당이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사람이 200한 뭐 수십 명이 죽었는데 이렇게 죽게 되는 과정에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제대로 지금까지 규명되지 않았고 5년이 지나도록 이제서 수사에 착수하는 수준이 되었다면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그다음 부패 네트워크가 있었는지 이런 거 좀 검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요, 제가 볼 때 지금 묘하게 더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해서 자기를 어떻게 논의할 때 위안부 발언 문제가 터졌습니다. 제가 볼 때 더민주당의 이념적 강경파들은, 친노 친문들은 이런 부분을 계기로 삼아서 김종인 대표를 일찍 사실상의 실업자로 만들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김종인의 막말이 정치권의 공의병들이나 교조주의를 추방을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